바닷속에 살고 있는 해양 포유류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바닷속에서 나올 때 잠깐 이제 목시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바닷속에서 촬영을 하고 연구를 하면 제일 좋지만 바닷속에서 촬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고래는 많은 경우 소리를 이용해서 생활을 합니다. 눈보다 오히려 소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와 또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또 의사소통도 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고래가 소리를 낸다고는 알고 있지만 어떤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제주 남방 큰 돌고래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번 연구의 목적은 우리가 낮에는 목시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지만 밤에 빛이 없을 때는 고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측할 수도 없고 관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서 밤과 낮의 활동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하고자 저희들이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개체 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주로 목시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 목시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등 지느러미의 모양을 보고 돌고래의 개체 수를 확인하는데, 대충 120마리에서 140마리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이유는 몇 년 동안 관측이 안 되는 그런 개체가 있는데, 이런 개체들이 이제 생사 확인을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120마리에서 140마리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주 전역에 많은 장비를 통해서 연구를 하면 좋지만 제한된 비용과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장소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이쪽 지역에 연구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3-4개의 하이드로폰, 수중청음기라고 하는데, 그 수중청음기를 한 약 일주일 정도씩 계류시켜서 수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소리를 이제 분석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매달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태풍이 오거나 여러 가지 날씨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 1-2개월에 한 번 정도씩 계류시켜서 수거한 장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소리는 크게 클릭음과 휘슬음이라고 이제 나눠집니다. 클릭음은 그야말로 클릭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활용하는 거고요. 돌고래가 움직이면서 거의 항상 소리를 내는 그런 클릭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휘슬음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새소리나 혹은 사람 소리가 이제 그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이 주파수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 주파수를 다르게 하면서 소리를 내는,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휘슬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휘슬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두 가지 음의 특성들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돌고래 개체마다 각각 고유한 음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지만,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어떤 개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는 저희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수족관에 있었던 제돌이 방류된 그 소리들만 알고 있지, 나머지 100여 마리의 개체 수에 대해서 각각 소리가 개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분석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제 음향 연구를 통해서 남방 큰 돌고래 소리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사실 소리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화여대의 에코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들이랑 또
해양 포유류 생태를 연구하는 연구원 두 분이 있습니다. 장수진 연구원과 김미연 연구원이 있고요. 이 두 분들이 몇 년 동안을 목시를 통해서 제주 남방 큰돌고래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소리 전문가인데 음향학자인데요. 음향학자인 제가 같이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 제주 남방 큰돌고래 소리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미연 연구원은 지금 교토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이 있고요. 그렇지만 주로 많은 연구들을 제주 남방 큰돌고래를 하고 있고요. 장수진 연구원은 이화여대에서 이제 곧 박사를 하기를 받을 것입니다. 또 제 학생 중에서 정인용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주로 제주 지역에 주변 소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변 소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면서 그 주변 소음의 영향력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받고 제주 남방 큰돌고래 소리가 일본 연근해에도 살고 있는데요. 그 소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다른지 그 주변 소음과 어떻게 상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장비가 수중청음기 하이드로폰이라고 하고 있는 그 장비들이 있고요. 그 장비들을 잘 운용을 해야 되고 또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고 좋은 컴퓨터를 통해서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잘 분석하기 위한 그런 분석 장비가 실험실에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연구를 해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는 않고요. 제주 남방 큰돌고래의 소리의 특성이 어떠신지,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이런 소리를 내는지, 그 다음에 어떤 다양한 소리가 있는지, 각각 개체에 따라서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녹음을 하고 체계적인 제주 남방 큰돌고래의 소리 연구라고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의 소리는 1, 2년에서 이제 될 것은 아니고요. 정말 몇십 년을 계속해서 소리 연구를 해야지 그나마 제주 남방 큰돌고래의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 외에도 상갱이라든가 이런 다른 소리를 막 덜 사용하긴 하지만 바다에서 소리를 내는 해양 포유류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딱총새우라든가 해양 생물의 소리라든가 또 제주 지역의 해양에 사람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짐으로 인해서 소리가 얼마나 이제 변동되어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이고요. 연구를 더 잘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제 바다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장비와 노력과 연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연구인데요. 자율중점 연구소에서 장기적으로 많지는 않은 그 연구비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소리를 연구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이제 그 장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가지고 이 소리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율중점연구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고 힘이 들고 또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그런 연구인데 또 이렇게 함께 지원을 받아서 연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